안녕하세요.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습관의 변화와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대장암과 직장암의 발생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1%를 차지한다는데요. 주변을 보면은 정작 대장암 검사를 받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대학교 병원 소화기 외과 이민로 교수를 모시고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암을 포함해 국내 대장암 환자는 약 25만 명에 달한다는 국가암 통계가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의 발달로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대장암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전북대학교 병원 소화기 외과 이민로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대장암이 무엇인지, 대장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장은 대략 한 1.5m 정도의 소화기관이고요. 아, 그렇게 길어요? 예. 이제 그 오른쪽에 맹장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그래서 이제 직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은 주로 점막에서 생기고 그 대장암 발생이 제일 많은 곳은 주로 직장입니다. 그래서 네. 대장 전체로 보면은 길이는 한 15cm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네. 암 발생률로 보면은 40~50%가 직장암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데 아무래도 직장 쪽이 대변이 굉장히 오랫동안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 네네. 발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암도 어떻게 보면 그 대장암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많이 이렇게 서구화가 되면서 뭐 어떤 섬유질의 섭취가 좀 떨어지고 채소도 안 먹다 보니까 대장암이 뭐 많이 걸린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서양에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좀 과거 얘기고요. 요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섬유소 섭취량이 네.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장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 섭취량으로 보면은 OECD 국가의 평균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 나라의 대장암 발생이 최근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이제 그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 검진을 해서 많이 찾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생각되는 추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장암 발생에 좀 취약한 거 아닌가, 암 발생에. 그래서 조그마한 육류를 섭취하더라도 암이 쉽게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가족력이나 뭐 유전 뭐 이런 영향은 어떤가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 전체로 보면은 한 20%가 가족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대개 이제 가족들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또 식이 습관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족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은 또 유전성 암이 잘 밝혀져 있는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전체에서 보면 5% 정도가 유전성 암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인데 예. 대개 이제 상염색체 우성, 그래서 우성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암이 있는 경우에 50% 정도의 자식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50%가 암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어느 경우는 부모는 괜찮은데 자식대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성 암이. 그래서 그 또 생겨서 또 후대에 또 암을 물려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일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장암 걸릴 확률이 좀 높은 이유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의 육류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변한 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테고 또 하나는 서양인에 비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장암 발생 경향이 높은 거, 그러니까 육류 이런 거에 대한 암 유발 요인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암의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모든 암들이 그렇듯이 초기에 암의 증상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한 대개 조기암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병이 진행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부위에 따라서 조금 증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오른쪽 부위 대장암에 이 암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암이 밖에서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빈혈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복통이 동반된다든지 더 심한 말기가 됐을 때는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체중도 감소하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왼편 즉 이제 직장에 가까운 쪽에서는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변을 보는데 화장실에 되게 자주 간다든지 변의 굵기가 가늘어진다든지 변에서 피가 보인다든지 하는 이제 네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대장암 검사는 일단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고요. 이 병이 잘 퍼지는 곳이 간,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임파선, 복막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복부 및 흉부 CT를 찍어서 병이 이제 몇 기인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 뭐 간에 전이가 있어서 간을 절제해야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간 MRI를 하게 되고 또 특수한 경우에 PET-CT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증상이 뭔가 나타나면 발현이 되면 이미 뭐 말기일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예. 암이라는 것은 참 이 조기 예, 검진이 예, 참 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또 일차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내시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대장 내시경들은 검진할 때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이 대장암의 검진은 언제부터 좀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지금 대장암은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가암 검진 사업은 무료로 진행되고 50세부터 1년마다 대변에서 혈액을 보는 분별 자멸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대변 검사를 통해서만도 대장암으로 생기는 그런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얘가 대장암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뭐 위양성, 위음성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검사가 잘못돼서 정확히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대장암 전문가들은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 학문 학회에서는 50세부터 5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한 그런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대장학문학회에서 나온 데이터가 서양의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통 50세 이전에 생기는 대장암 환자의 비율이 5%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50세 이하에 생기는 대장암 환자의 비율이 15%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의사들은 40살부터 검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40살 전에도 예. 요즘에는 이제 건강 뭐 직장 검진 같은 형태의 건강 검진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40살 이전에도 용종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용종을 뭐 흔히들 뭐 대장암의 씨앗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예. 많이들 그러시는데 이 용종이라는 거는 뭔가요? 정말 우리가 어떤 대장암의 씨앗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용종이라는 것은 대장 점막에 생긴 혹인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용종도 있고, 그다음에 증식성 용종도 있고, 과호종도 있고, 염증성 용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보통 대장암의 70에서 90%는 선종이 진행이 돼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대개 5에서 1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장시간에 걸쳐서 암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선종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해 나가면은 그것이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무엇보다 사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용종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장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대장암의 치료는 병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기라고 하는 일기암의 경우는 일기암 중에서도 아주 빨리 발견된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만으로 내시경적 절제만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기 후반부터 이제 3기까지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주요한 완치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기 고위험군부터는 항암 치료를 또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네. 그 재발률을 낮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기의 경우, 4기라는 것은 암이 원격 장기인 간이나 폐, 원격 임파선에 전이된 경우를 말하는데 4기인 경우는 아주 소수만이 한 20, 30% 정도만이 수술적인 완치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 7, 80%는 완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항암 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흔히들 의학 기술이 참 좋아져서 암도 곧 있으면 정복이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네. 암에 대한 치료가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아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 예후가 또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대장암의 완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초기 1기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고요. 뭐 완치율이 98%, 99%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2기인 경우는 완치율이 한 80% 정도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3기인 경우는 한 60에서 70%, 그다음에 4기인 경우는 한 20, 30%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이제 특징적인 것은 대장암 자체는 이제 대부분 다른 암들은 4기인 경우 완치율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네. 대장암은 열심히 노력하면 20, 30% 정도에서도 완치를 볼 수 있다는 그래요? 그런 점이 다른 암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장암 수술을 또 로봇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대장암 중에서 이제 그 결장암이라는 부분은 직장을 제외한 결장암은 대부분의 모든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이 주가 되고요. 이제 직장암의 경우에 일부 병원 또는 일부 의사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병원도 첨단 로봇 수술 장비가 있는데 지금 숙련된 복강경에 숙련되어 있는 의사가 수술할 경우에 네.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했을 때 환자가 얻는 이득은 로봇 수술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로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예. 그다음에 그 장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수술할 때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복강경 수술로 직장암까지 모든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래에 좀 값이 싸고 저렴하고 좀 소형인 로봇 장비가 나온다면 이제 그쪽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암이 있는 부분을 이제 수술해서 좀 재고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부 그 장기가 좀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네네. 이 직장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제 직장이란 곳은 그 다른 대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짧아지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배변 기능에 그만큼 이제 손상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배변을 하고 나서도 시원한 느낌이 없이 잔변감이 예. 남는다든지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변을 흘린다든지 변실금이 있다든지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발견되면은 내시경으로만 해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루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장루라는 거는 뭐예요? 예, 이제 장루는 영구 장루가 있고 임시 장루가 있는데요. 네. 이제 직장암 수술을 했을 때 직장 부위는 상대적으로 꿰맸을 때 문압부가 잘 안 붙는 연결 부위가 잘 안 붙고 대변이 누출되는 현상이 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희가 뽑는 임시 장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이 항문 관략근이라든지 직장 하부 쪽에 있어서 네. 항문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환자한테서 항문 부위를 전부 제거하고 영구 장루를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평생 그 장루를 가지고서 배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 수술과 함께 혹시 뭐 다른 항암 치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2기 고위험군부터는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4기부터는 이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표적 치료제라는 것도 보험이 되고 있어서 네, 표적 네.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장암 환자들이 항암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대장암에서 쓰는 항암제들은 이제 보통 강도로 보면은 중간급 정도여서 그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미리 겁을 먹고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 견디기 때문에 고령암 환자분들도 잘 견디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제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뭐 일반 치료제가 있을 테고 항암 치료제가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표적 치료제 그리고 요즘에는 면역 치료제라는 것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심할 경우에 쓰는 건가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말기암, 그러니까 사기암 중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약이고요. 네.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하는 약은 대장암 환자 전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특정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치료제가 대장암 전체 환자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는 5% 이하로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현재 대장암에서 면역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항문을 잃을 수도 있다, 일부분이라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암은 완치가 되더라도 어떤 이건 배변 활동, 배뇨 활동 등에 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일반 직장암 환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이후에 어떤 말씀하신 그런 배변 기능이 없어지고 인공항문을 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직장암 환자 전체의 한 5% 미만에서 그렇게 이제 연구 장르를 차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직장 쪽이 앞쪽에 방광이 있고 그 앞쪽에 성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직장 쪽에 지배하는 신경들이 같이 이제 방광 쪽이라든지 성기관으로 같이 신경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수술 이후에 일정 부분 방광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성 기능도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부분 이제 그 대장암 환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기능의 감소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술 후에도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암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 5년 정도 정기 검진을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암이 혹시 재발됐을 경우에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정기 검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표지자 검사를 하고 또 이제 복부 CT, 흉부 CT를 찍어서 이제 암의 전이 부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정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 내에 생기는 용종이라든지 암의 재발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발이나 이 전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치의 반대가 재발이고 전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1기의 경우는 아주 극소수 1, 2%밖에 되지 않고요. 3기인 경우는 30-40%, 4기인 경우는 70-80%에서 재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장암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기에 발견하면 특히 이제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용종을 절제해서 암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즉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0에서 90% 정도는 대장 내시경 용종 절제만으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기에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까지 시행하지 않고 내시경적 절제로 또 완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40세, 50세가 넘었는데 한 번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대장 내시경 검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이민로 교수와 함께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루 중 일교차가 큰 요즘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나서 혹시 감염병에 걸린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체온 유지가 어렵고 또 호흡기 점막의 성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건 당연한 예방책이겠죠. 더불어서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